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대규모 소모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월 24일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3만 7천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매일 3만에서 6만 발의 포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한 포탄이 900만 발입니다. 상상조차 되지 않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미사일은 4,000기입니다. 자폭 드론도 몇천 발을 투입했습니다. 이 같은 화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장갑차, 야포, 그리고 수많은 군용 차량들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병력 수로도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내 러시아군만 15만에 달하고 여기에다 바그너 그룹, 체첸군, 돈바스, 루간스크 연합군을 모두 합하면 30만입니다. 분쟁 초기에는 병력이 열세는데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러시아군의 주공은 바흐무트 방향입니다. 러시아군은 서서히 진격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 같은 비교적 중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드론으로 정찰한 뒤 공중 화력이나 포병 화력으로 제압하면서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전장은 헤르손에서 북상의 돈바스 서부 경계 지점들입니다. 러시아군은 확실한 경우에만 시가전을 치르면서 고기 분쇄기 미소롭카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술은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쪽으로 남은 전력을 집중하도록 유도한 뒤 모두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영토 확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바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모두 섬멸하면 키예프 정권은 더 이상 버틸 전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곳에 방어선을 구축할 병력이나 장비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20만 야전군 대부분은 돈바스에 몰려 있습니다. 러시아가 여기서만 승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인지경입니다. 키예프까지 그대로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궁지에 몰린 쥐를 가지고 놀듯이 여유있게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까지 바흐무트를 함락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돈바스 전체를 수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은 그때까지 버틸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무기와 탄약이 없다면서 항복하는 부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추운데 보급품은 물론이고 공격해오는 러시아군에 반격할 무기 자체가 없습니다. 쏟아지는 포화에 항복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숨질 뿐입니다. 러시아는 다른 도시를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들이 파괴되면 나중에 복구 비용만 들 뿐입니다. 2차 대전 당시 평탄화된 드레스덴 같은 도시는 바흐무트 하나로 충분합니다.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포탄 900만 발을 퍼부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비축한 물량들인데 아직 300만 톤이 남아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40개월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탄약이 없어 낡은 포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유통기한이 넘었거나 다 됐으니 소모하는 차원입니다. 러시아군이 보유한 각종 야포의 내구성은 1,000발에서 2,500발입니다. 그래서 화력전을 치르면서 교환한 포신 물량도 엄청납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600만 톤에 이르는 포탄을 유지해왔습니다. 러시아군이 하루에 쏘는 포탄은 2,500톤입니다. 그러면 한 달로 치면 7만 5천 톤입니다. 그러니 40개월을 사용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비축 물량을 쓰면 포탄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포탄 생산 능력은 1년에 수십만 발에서 100만 발입니다. 러시아는 하는 김에 끝까지 가보자면서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계속 해보라는 식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소모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토 국가들은 여력이 없습니다. 구소련제 무기들은 모두 퍼졌습니다. 이제는 비축 창구가 아니라 자기네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을 줘야 할 판입니다. 소위 군사 전문가라는 이들이 떠들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대규모 기갑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국지적으로 전차끼리 맞붙고는 있지만 자폭 드론이나 항공 화력 지원을 받고 있는 러시아군이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일반 보병뿐 아니라 전차병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차병들이 전차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치를 용접한 뒤 전장에 몰아넣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리아 노보시즈는 스페츠나츠 정보장비를 이용해 이런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전차 안에 갇힌 우크라이나군이 속속 투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탑을 돌리고 천천히 러시아군 쪽으로 다가와 엔진을 멈추는 식으로 투항 의사를 밝힌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전차 안에서는 병사들이 내벽을 약하게 3번, 강하게 3번 두들기는 방식으로 SOS 신호를 보내면 러시아군이 갇힌 이들을 구해낸다고 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도 이제 전세는 더 볼 것도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2024년까지 특정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분쟁은 그 전에 종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오데사까지 점령하면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내륙 국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맥그리거 대령은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지금이라도 폴란드로 도주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도 많이 불안한 모양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대통령직을 맡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디론가 해변으로 가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안 된다는 게 맥그리거 대령의 견해입니다. 트럼프 시절 펜타곤에서 근무했던 맥그리거 대령은 전술, 전략, 전쟁 역사 이르기까지 모두 섭렵하고 있는 권위 있는 전문가입니다. 러시아군의 전술과 보급 병참도 줄줄 꿰고 있는 데다 국제 정치학에 대한 이해도 상당합니다.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서는 가장 정확한 분석가입니다.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비역 미군 장성 마크 허틀링은 우크라이나군이 패트리엇의 운영, 유지, 관리를 마스터하는데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패트리엇 제공 의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패트리엇은 대체로 헛방입니다. 고고도는 고고도라 사정거리가 안 되고 적정 고도라도 요격을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패트리엇은 성능이 상당히 과대 포장된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사실 패트리엇도 줘야 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서방 무기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2024년 말까지 준다는 것은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때까지 젤렌스키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한편 도네츠크 공화국 수장 데니스 푸실린도 맥그리거 대령과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니콜라예프, 오데사 점령을 촉구하면서 러시아 연합군이 돈바스 서부 경계 지점을 따라 느리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승기를 굳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